부터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해외본가위원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날씨가 꽃샘추위에 지금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 아침에 제가 창문을 열고 내리는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자유와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영원한 자유시장 경제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평소부터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을 모시고 해외 분과위원회 포럼을 하게 된 것을 다같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구구포럼 해외 분과위원회를 맡을 이백수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인사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께서는 올해 연세가 97 되십니다. 1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의장님의 전 일생은 애국 충정이었고 지금도 움직이는 애국자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바치시겠다는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수 해외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참 이 자리는 참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요즘 저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흥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못하고 내가 참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가면서 이 나이에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국내 사정을 보고 도저히 안 되었다고 해서 이 해외에 계신 여러분이 이런 해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나라 걱정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집들이를 빙자해서 이 나라를 구할 많은 인물을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위원장께서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여기 와서 이거 도저히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면 말이야 참 의장님 앉아서 하시죠. 네, 아니에요. 참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은 이슬과 같이 기꺼이 죽노라는 노래를 막 부를 적마다 눈물이 그냥 나오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면서 이걸 반드시 이
해결을 주고야 말겠다고는 그 열의를 가지시고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이상 기쁜 소리가 없습니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여기 경길남 동지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나는 간단히 이만치 인사를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인간의 눈물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내려주신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하게 애국 활동에 국민적 초항을 받고 계시는 우리 장경순 의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죠. 다음은 제가 참석 자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모임은 거의 급조된 겁니다. 저 역시 한국에 머물면서 지난 3월 1일절 행사를 보니까 중구난방 분열과 서로 음해와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해외 동포들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충정의 발로로서 이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오신 나라가 12개국 15개 지역입니다. 12개국 15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오신 분은 옛날에 우리 해병대 선배 장교인데 의장님을 직접 모셨던 분이 오늘 아주 급한 일 때문에 못 온 분을 해가지고 중국 교포, 일본에서 온 교포,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 요 세 사람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저에게 위임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선 그 존경하는 뱅길남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뱅길남 장군님께서는 해군사관학교 22,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오셔가지고 일찍이 독일 지참모대학을 유학하셨고 미국 지참모대학 그리고 대인을 다시고 월남전에서 자유와 평안을 수호했던 전투 중대장을 하셨고 5.18 때는 강주 교도소를 지켰고 또 단연간 군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아주 정말 전형적인 늑장이고 또 존경할 만한 용장입니다. 더욱이 일찍이 군무를 떠나가시고 중국 대로에 가서는 크게 사업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오늘 모처럼 뱅길남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에 1975년 4월 30일 날 적화되기 전부터 월남에 살았던 월남의 폐망의 산정인이신 이영진 베트남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해병대 강신길 장군이십니다. 국가원로의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동지의 남인수 회장님이 포항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또 그 나라 이름이 하여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래서 직접 있어 하세요. 중앙아시아 옛 구소련 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뉴욕에서 오신 우리 홍종진 회장님이십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홍종진 회장님을 좀 소개하자면은 자그마한 덩치에 4m 되는 태극기를 들고 촛불 집회에 들어가서 여러 번 맞아가지고 중상 직전에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 후로는 태극기를 들고 촛불 집회에 가게 되면은 경찰들이 7, 8명이 그 개고를 해준답니다. 아주 훌륭하신 애국자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우리 그 최현호 대한애국동지회 부회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우리 그 조용호 전 국무포럼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은 캄보디아에서 오신 우리 김기영 해병대 통신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그 캐나다 40년 전에 캐나다 가셨던 우리 배너섭 회장님입니다. 그 다음 우리 헬렌 장, 미국에서 알아주는 여장부로 소문난 헬렌 장은 미국 후스턴 한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독일에서 오신 김신웅 박사님, 미국 펜실리아주에서 오신 정국영 회장님,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비단 행사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소 목숨까지도 내겠다는 정말 시민혁명가인 우리 존경하는 김병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김수연, 예. 안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SNS 그 진흥원에 계시는 정연택 회장님. 이상 간단히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김정태 비서실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그 국가원로회 사무총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전재현 사무차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온 이백수입니다. 그럼 다음은 특별히 초청하신 우리 백길남 장군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3분 아니 뭐 10분 정도 해도 됐어요. 좀 길게 됩니다.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또 해늦게라도 이렇게 또 하늘에서 뭔가 또 저희들한테 축복의 눈까지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눈은 상당히 좋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참 뜻깊은 날이고, 저희들이 평소 존경하는 장영순 우리 의장님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못 바치시고 또 97, 8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중에 몇십 프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인데도 연세 이렇게 다니시면서 애국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우리들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애국심이 더 2배, 3배 이 자리에서 또 확장되고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장의장님의 그 오늘 눈물을 우리가 다 본 사람들 우리끼리라도 더 단단히 뭉쳐서 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합칠 수 있는 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오늘이 출발하는 하나의 그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해외 동포. 그러니까 이 모임이 출발이 너무 우리로서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소론이지만 제가 이 해외 일찌감치 관계가 좀 많습니다. 대위 때 월남전에서 매호 부대에서 전투를 했으면 소총중대, 그것도 월남도 하나의 그때 해외고, 일찌감치 제가 자원에서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2번 또 죽을 고비를 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고 지금도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령 때 소독 참모대 갔습니다. 1975년도. 그래서 소독 참모대에서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에서 피름스 아카데미 대 분데스베어 인 도이칠란드 맞습니까? 거기 가서 아직 독일 사람 만나면 조금 몇 마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독일어도 좀 가서 경험을 한 2년간 하고, 알프스에서 독일 그 나가선 부대가 방문했을 때 해외 16개국 장교들이 모였는데 나가선 한번 탈 사람 손들라 해서
제가 손들어 가지고 그래서 낙하산을 타는데 추억이 독일하면 알프스 안에서 헬리콥터 타고 꼭대기 올라가서 낙하산을 저 혼자 탔어요. 그 밑에 보조원들 독일산. 그 알프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코리안 오피셜 저 마이어 변 그 헬리콥터를 탁 해가지고 알프스를 다 구경을 시켜줘요. 한 3-40분. 너무 생생하게 보고 너무 감격을 눈이 쌓이는데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낙하산을 팍 뛰어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이렇게 한 추억이 남아있는 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도 한 2번 갔죠. 장군당으로 전역. 또 이제 전역하고서 중국에 가서 베렌에 가서 안정근 의사가 돌아가신 거기서 한 17년간 이제 사업을 하고 아직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 어려운 가운데 맨주먹으로 해외 가시는 거를 저희 친구들 보고 뭐 미국 갈 때 옥수수 가서 옥수수 하고 뭐 하고 뭐 과일 가게에서 하고 세탁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맨주먹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만큼 사시고 애들 공부도 다 시켜서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연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 여기 있는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외 가시 여러분 공부도 우리 교포도 이런 분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 열성적인 응원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도 전부 다 작용화돼 가지고 정확한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카톡이나 SNS 이런 걸로 저희들이 들을 때 진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해주시면 대한민국을 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오늘 이런 모임이 성사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건지는데 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 전술을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5년 이상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니들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것이냐 그거를 제가 중용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6.25 남침 아니 러시아하고 같이 소련하고 손잡고 통일을 시켜서 공산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부사일생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좌절이 됐잖아요. 부사일생. 그 1차 대남 적화 전략이 실패를 한 것이 6.25 전쟁. 두 번째 실패한 것이 5.18입니다. 5.18 때 걔네들이 정기군들이 일부 특수군들이 내려와서 같이 400명 내지 600명이 합세해가지고 한국에 퍼져 있는 간첩들하고 같이 해서 광주를 중심해서 호남을 적화 통일하는 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 걔네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일성이도 그 작전 계획을 다 검토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된다. 그것이 5.18이었는데 여기서 걔네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단계를 못 넘긴 것이 교도소 습격해가지고 그걸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 속에 2,800명이 그 미전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터뜨리고 폭파한 다음에 서울까지 전부 다 번지게 해서 그 다음에 무혈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 5.18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교도소가 일부 직전에 상공수 여단이 야네들이 정보 통신을 듣고 빨리 거리 가서 지켜야 된다. 아까 우리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도 굶고 거기에 걸어서 차도 없었어. 왜 차가 없냐? 다 걔네들 세상이 되고 광주시에. 그래서 우리는 철수를 어차피 해야 된다. 그래서 철수를 안 하면 우리가 죽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내가. 그래서 철수를 하다가 교도소 가서 지켜라. 그래서 교도소 가서 아침 새벽에 좀 보따리 싸가지고 걸어서 가다가 걔네들로부터 막 기습도 받고 그래서 몇 명이 또 이동 중에 죽기도 했어요. 교도소 가서 딱 도착하니까 한 서너 시간 후에 총성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불과 반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총을 쏘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일개여단이 이 사각형을 되는 한 군데씩 맡아가지고 너무 총이 정확하게 날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서서 이렇게 뭐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온 놈을 잡아서 왜 오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맞았게 돼 너무 정확하게 막 날아오면 교통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같이 진짜 월남전 이상으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피하고 우리가 오는 거 쏘고 거기서 전투가 이루어진 것이 교도소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때 공수부대 상공수가 전투 수율이 굉장히 높은 그 공수부대 중에서도 제일 경험도 많고 그 전투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나갔어요. 네 번, 다섯 번 계속 공격을 하다가 또 하고 하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방어를 하니까 우리도 몇 명 다쳐서 죽기도 했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하다가 한 30여 명 사상자가 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전신 보고하니까 더 이상 안 되면 철수해.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걸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남쪽과 통일에 2차에 그걸로 인해서 실패가 된 거예요. 교도소 잡서. 근데 우리가 교도소를 짓고 나서 광주 시민이 교도소 공격한 사람이 시민 중에 있느냐? 이걸 알아봐도 시민 중에 내가 공격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가 공격을 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북괴군의 특수군들이 내려서 우리 저 복장을 갈아입고 이런 것이 5.18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차 그 다음에 4차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죠. 김정일이 해가지고 3차하고 지금 김정일 시대로 왔는데 3차 이것이 마지막 대남 적화 통일을 하는 3차 이게 마지막이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이걸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산화 대한민국의 마지막 단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청와대까지 점령했어요. 헌법만 바꾸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지방군 권한만 다 돼요. 군수도지사한테 권한 다 주고 니들이 알아서 세금 매길 놈 매기고 가서 총살시킬 놈 총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심각한 거를 야네들은 평화냐 전쟁이냐 이걸로 위장을 시켜서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그래서 평화로 해가지고 미군은 그러면 필요 없다. 한국의 한반도에 미군 철수해야지. 왜 평화인데 우리 다 같이 평화하기로 다 약속하고 사인해서 미군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의 지금 전략 전술이에요. 미군을 철수시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철수시켜. 그러면 여기 깔려있는 종북 세력하고 합해서 청와대도 뭐 점령되는 대통령, 종북 세력. 그 밑에 임종석 비서실장. 이놈들 한마디 하면 예 하더니 이 상황까지 있는데 걱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는 5.18이 1980년 일어나고 나서
걔네 유공자를 만들어가지고 유공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연금도 주고 또 거기 유공자가 되면 그 연관된 사람은 뭐 판검사 시험 보는 거 다 가산점 줘가지고 다 합격시켜놓고 대한민국의 요직은 전부 다 걔네들이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검찰 뭐 판사 뭐 경찰 간부들이 이제 거의 다 걔네들 세력으로 이제 깔아놨단 말이에요. 벌써 누가 누구인지는 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간첩 잡는 세력의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경찰에 그 간첩 잡는 전문가들 다 리타일시키고 다 내보내고 조직까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난 누가 간첩을 잡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옆에서 이상한 말소리 하면 간첩이 이상하다. 그 신고해도 누가 조사 나오는 사람도 없다. 신고한 사람은 이 새끼 욕이나 바가지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 야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고 어려운데 또 그나마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한다고 태극기에 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기능과 수단이 너무 우리한테는 없는데 마음뿐이지 국민 애달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투표할 때 국민이 속지 말고 정말 교육감 선출할 때도 우리 우파 좌파를 말고 우파 교육감을 찍고 그 교육 제도서부터 그 교육감들이 이건 교과서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어린애들한테 다 제대로 가르치게 해야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이게 뭐 이승만 박정희 등 오히려 더 7.18로 다 몰아세우고 뭐 박정희 대통령 동사 하나 만들어도 어디 세우는 거 허락도 안 해줘. 그렇지? 허락을 어디에다 동상 세울 데가 없는 거야. 이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야 이거 어떻게 되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거는 애국에 있는 우리 교포 세력하고 합심해서 하여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이제 대한민국의 그 문재인 정부하고 뭐 중요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하면은 그 1시간도 안 돼서 북한이 다 알아버리니까 이게 해봐야 아니 북한하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도한 전략 전술을 미국이 어떻게 공격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일제 얘기하면 김정일이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 그것도 그걸 패싱이라고 해요. 패싱. 한국적으로 패싱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옛날에 일제시대 그 안에도 일본 군대의 총칼에도 우리 민족이 그래도 애치고 싸워서 나라를 구해서 찾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또 대한민국을 저는 그래요. 저도 기독교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크게 한번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동양의 횃불로 대한민국을 크게 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냐. 더 크게 쓰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 그 민족과 국가에 시련을 줘야 그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다. 하나님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자기 힘든 그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뭔가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대표들과 연합해서 우리 단결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우리끼리 다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 좌절해서 야 우리 정부 우리 태극기끼리 뭐 또 자꾸 싸움하고 우리끼리 막 해서 이거 전부 다 분열되고 있다. 이거 힘들지 않냐? 앞으로 희망이 없을 거야. 자꾸 이렇게 좌절감으로 몰고 가는 것도 우리가 적군을 이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월남전에 전투를 해봤지만 병사들한테 우린 싸움을 이긴다. 절대 지지 않는다. 이 자신감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이기지. 우리도 그때만 잘못하면 죽고 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싸움에서 자질감에서 후퇴하게 되고 자꾸 뒷공문을 빼. 또 우리 친구들 일부는 야 이러다가 공산화되면 내가 제일 먼저 또 끌려가 잡히지 못한데 이때 나도 좀 조용히 있다가 그래도 내 목숨만은 살려야지. 애들 생각해서도 내가 너무 나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현실에 있어요. 내 친구 중에서. 그래서 이야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놈보다 다 잡아 죽는 거야. 네, 공부하는 거.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다 살려주는 거야. 통일되면 이놈부터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 내가 좀 협조했으니까 난 괜찮겠지. 되면 나도 한 자리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기회주의자.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적을 모르는 공산주의 사상을 모르는 걔네의 전략 전술을 모르는 우리 아니란 사람들의 일부 생각이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지. 지금 후손들을 생각하면 저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요만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 저 눈물이 나요. 솔직히. 와라 여기 앉아라.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유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아 너 앉아야 돼. 그래서 전철에서는 자리 싸움을 제가 몇 번 하고 와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리고 자리 양보하면 앉으라고. 난 다음에 내려. 앉으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앉아가시라고. 내가 양보를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나를 앉으라고. 이 사람.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순서가 있는데 다소 병행되면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편집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집행부들 이야기는 앞으로 정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민길남 장군님을 모시고 해외 동포들이 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식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김병관 회장, 김병관 대장 천천히 나중에 아니요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 아니 우선 하세요. 예? 그러면은 김병관 회장께서 그동안의 구국 포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 3분 안으로 간단한 요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기 오신 뭐 제외 동포 여러분들은 태극기 집회가 태생되면서부터 모든 일상을 다 접으시고 이 먼 수만리 길을 이제 날아서 참석하신 분들이라 거의 안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가 맹렬하게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제 좀 느슨했습니다. 저도 생업으로 돌아가서 뭐 제가 하던 일을 하던 와중에 탄핵이라는 이 사태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자시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나오고 보니까 이 시민운동의 환경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핵 반김 국민회의회를 구성해가고 여기 계신 우리 해병대 전 사무총장 강신길 장군님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이 태극기 탄핵 집회 이후에 도저히 주체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박삼모라는 사람들이 이 집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아주 오합지졸이 돼갖고 정강용이라는 그 박삼모 회장이 구속되면서부터 태극기
이 집회단체가 한 뭐 10개 정도로 이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어서 태극팔이다, 뭐 박근혜팔이다, 이 SNS에서 보면은 뭐 분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사이에 그 공산주의의 운동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지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의 교과서적인 그 로드맵에 의하면은 김일성 교시가 아주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지고 결국 그 진지론에 우리가 패했습니다. 진지론이란 머리 좋은 놈들은 고시를 하고 투쟁력 있는 사람 노동계로 말 잘하는 놈 언론계로 각계약진을 해가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삼켰는데 거기에 맞대응하려면은 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우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뭘 해야 할 조직이 돼가 태극기만 들고 왔다 흩어지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장님을 모시고 뭐 인천지부가 출범하는 데도 모시고 하고 어디 저 대구까지도 가고 이랬더니만 한결같이 이 태극 의병들이 지역에는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태극연합 사무실까지 두고 각자 이렇게 단체마다 회장들 이름이 쫙 이렇게 책상 하나씩이라 있어요. 대전에 가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버스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면은 각자 흩어집니다. 여기도 가고 뭐 한 10명 하는 데도 가고 좀 많이 하는 데도 가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야 이거 이래서는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총관객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장경순 의장님을 최고 지도자로 해서 이 대만한 3.1절만은 뭉쳐보자 했는데도 온갖 모함이 들어오고 해갖고 사실은 분열대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 우리 3.1대가 저는 감옥을 각오하고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만 세월호 천막부도 다 부숴버리고 의장님을 무게차에 모시고 청와대로 성명서라도 들고 가는 퍼포먼스라도 해서 2004년 10월 4일날 제가 서정갑 대령하고 주최했던 데에서 100명이 다쳤습니다. 모함법 철폐 반대 시위에. 그때 부상자가 경찰 우리 시민 해가 물대포가 등장하고 해갖고 100병원에 다 입원을 하고 했는데 그 연출을 한번 하려 했던 게 저는 이번에 정말 제가 우리 의장님을 잘 모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6.25도 남아있고 6.25의 전쟁 영웅이신 의장님과 박경훈 장모님 몇 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6.25의 대결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국내와 해외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작년 8월 달부터 우리가 브라질, 베트남 포럼을 이래 해서 브라질에서는 이미 2차례의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 남 회장님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각국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애국자들이 저한테 기록된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칼럼을 보고 온 분들 또 뭐 이렇게 행주치마 의병대를 만들어 놔니까 카톡에 한 20만 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각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합을 해서 다가오는 6.25라든지 8.25에는 다시 한번 대반격 작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와 또 우리 이백수 우리 백수의 장 대표께서 뭐 감옥까지 갈 뻔해 하셨지만은 그 의지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기 전에 모두 출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이 포럼을 창립을 해서 각국에 돌아가시면은 10명이든 20명이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베트남에서는 출정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기적인 모임을 하시고 거기에 기업가들한테는 이거 참 싫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한 게 이놈의 돈 때문에 교회를 좀 끌어들여려 하다가 이 목사님들한테 이래 엮여갖고 우리가 이 참
창피를 당했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자리를 만들어 기여하신 우리 이백수 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 의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진군의 나팔을 부는 날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 도중에 잠깐 늦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종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의장님께서 가장 청인하신 분이고 옛날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우리 루디아, 미국에서 와가지고 정말 행주치마 때부터 미국의 최고하는 여성 잔다르크로서 이번에 다시 애국을 하고 들어오는 우리 김난향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난향입니다. 오래 그래요.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백길랑 장군님을 모시고 전 세계를 확대할 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두 사람의 간사를 두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사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최현호 우리 애국동기의 부회장이 남자 담당 간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 담당은 잘 아시다시피 애국의 정말 강한 애국자이신 우리 강옥경 여사님께서 여성 담당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동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구하지 못한 그 나라를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자리에 맞지 않은 얘기예요.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해병대 강신길 장군님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께서는 마지막 해병대 부산항건을 하셨고 또 국가 원로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할게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경선 의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였어요. 뭐 아시겠지만 장경선 의장님 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자라고 벌써부터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제 직책이 원로의 조직국장입니다. 제가 원로의 이 조직의 조직국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원래의 현실과 저의 바람을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히 피력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신 분이고 다 리더격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좀 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4분 5일 됐어요. 좀 먼 멀로 다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의장님을 모시고 진짜 보수가 대통합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태어나자 이런 그 전제로 1월 25일 날 해화동에서 같이 그 조직 대표들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종교 대표, 우리 국가 안보 대표, 예비역 단체들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 사회 대표, 크게 나누면 우리 안보 단체가 3개인데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의장님이 이렇게 97세의 노무로 있고 또 박 장군이 또 계시죠? 그분은 98세신데 두 분이 앞장서니까 제발 분열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3월 1일은 정말 한 목소리를 내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실망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해분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백수 회장이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 자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도
여타 조직 대표들이 와 계세요. 지금 그 국가 원로의 조직 말고 타 조직 대표들이 와 계셔서 같이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젠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오늘 이후로는 우리 장경선 의장님과 한 놈이 돼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97세 연세로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앞장서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기에 오신 분이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의장님 모시고 같이 가겠다는 것을 다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일부는 참모고 그런데 조직 대표도 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양보 정신을 가져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자기 과오다 쉬운 말로 과오다시 세우려고 너무 자기 PR을 많이 한다든가 거기에 뭐 그런 자기를 나타내는 걸 많이 하면 그만큼 조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실 거예요. 예.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폼 잡으려고 쉬운 말로 이러면 그만큼 자꾸 조직이 분열된다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봉사하시려면 정말 자기를 묻어두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라. 그러면 조직이 산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뭐 앞으로 뭐 아까 3.1절은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6.25도 있고 8.15가 또 있어요. 지금 절대 우리가 이 모임은 의장님이 계시는 한 또 우리 이 보수 우익의 목소리를 내는 한 절대 중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같은 목소리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제3자들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도 좀 전달을 해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어른 모시고 어른 지금 연세는 계시지만 얼마나 철학이 똑바르고 국가관이 똑바르고 애국심이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모이자. 물론 우리 조직이 다양합니다. 군 출신도 있고 뭐 기업가 출신도 있고 종교적 출신 조직이 다 다르죠. 또 그 성분도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때 이제 토의 과정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됐으면 결정이 됐으면 결정은 무조건 따라서 우리 어른을 모시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저는 원로의 조직국장으로 이 세 가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첨언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세계는 245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서 사는 나라가 194개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모름지게 교포들이 8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62%가 시민권자 나머지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창기에 태극기 집회가 났을 때 많은 후원금을 하고 성금을 보냈지만 지금은 단 한 푼도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강장군님 말씀처럼 분열되고 서로 음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 그 조직은 활성화돼 가지고 정말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태극기를 한번 흔들고 싶어도 어디 가서 태극기를 흔들 것인가 망설이는 사람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위로는 장경순 회장님을 모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백길남 장군님의 중지를 받들어 가지고 해외 동포들이 1967년도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팬들을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한 3분만 지루하시더라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 오신 우리 김기영 전 해병대 통신감을 하신 분입니다. 저거는 사실 군의 동기생인데 아주 훌륭한 장교고 또 캄보디아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잠깐 스피치를 부탁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백수 회장께서 이렇게 저를 지명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어른들 모두 모인 자리인데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단 하나
방금 전에 우리 강신길 장군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장경순 의장님을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다 좋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나 티끌만큼이라도 역할을 하자 하는 이런 뜻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저도 자그만 한 그런 그 능력일 줄 몰라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예.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가 많이 모였습니다. 예. 옛날에 5.16 때 해병대가 앞장선 거 알고 계시죠? 알아요. 우리 그 강신길 회장님 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또 이 자리에서 특이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우리 그 유진호 회장님은 구소련에서 오셨습니다. 그 잠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옛날 구소련 연방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백수 회장님 그 백소의 창 듣고 그때 한국에 계실 때 인사를 드리니까 인연으로 오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69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후스턴에서 오신 우리 헬렌 장, 후스턴 지역 한인 회장도 하시던 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헬렌장이고요. 저는 해외 나간 지 지금 48년째인데 태극기 집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침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어서 자주 오게 돼서 올 때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정말 너무 터져라고 하고, 지난 3.1절 말고 그 전 3.1절은 제가 조금씩 모아와서 태극기 사시라고, 그때만 해도 분열되기 전이에요. 태극기 사시라고 우리들이 저희가 모두 좀 드리고, 저도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스피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장경순 회장님도 처음 뵙지만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성함이 장경희셨고 살아계셨으면 지금 103살이세요. 그래서 정말 같은 종씨라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은 정말 외국에서 여성 외국 지도자라면은 둘째가라면은 서울 정도로 있는 우리 그 미국 LA에서 오신 김난향, 미국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난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경순 회장님, 또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애국이라는 거는 어떠한 자기의 직함이나 명함이나 어떠한 그 직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각오가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을 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애국이라고 쓰고 을이라고 익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촛불 집회를 보니까 촛불들은 죽기로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 집회를 제가 재작년 10월 달부터서 제가 지금 11번 11번째 제가 방문을 합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차 나왔는데요. 우리 태극기 집회는 죽기로 나온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예,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살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를 지금 해결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3월 1일, 그러니까 제 작년 3월 1일 날에는 실무진으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모든 그 연예인들 섭외까지 다 해놓고 저는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도 그 많은 인파, 올해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모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파가 많이 모여서 순서지에 의해서 애국가 부르고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만사삼창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이렇게 보는 얼굴들, 축사, 뭐 격려사, 그리고 폐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3.1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면 3.1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3.1 정신을 계승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3.1 정신을 계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식을 거행한 걸로 저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제 우리 원로이신 우리 장경순 회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노고를 이끄시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셨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우리 우파들은 본인들이 다 잘나셨어요. 예, 본인들 이름이 나가야지 되고 본인들의 직함이 알려져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애국을 활동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또 우리 장경순 회장님을 보필을 해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독에서 오신 김진홍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 들어보셨는데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사회에 아름다운 뜻을 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제가 80년대 교회 가서 선교사 활동 여러 편지를 활동했는데 80년 중반 때 제가 우리 후배들을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에 교회만 세우면 됐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우면 되는데 얼마 안 가서 한국교회는 모든 다른 세력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형님 선배님 무슨 그런 극단적인 소리를 하십니까? 그걸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어요. 제가 벌써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게 되고 시대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교회 보니까 처체 일어나는 그런 그 추잡한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이 목사로 평생 살았더니 듣고 그렇구나. 애국이라는 말은 애국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가슴 아픈데 잠깐만 좀 크게 해주세요. 저기 유튜브에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합니다. 예. 제가 원래 설교를 하면 크게 하는데 여기서 오니까 그래요. 하여간 뭐 애국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애국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슴이 터져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모임이 진짜 애국의 모임으로 승관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7시에 회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마치고 식당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식당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앉을 자리가 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15분만 더 지속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다른 건 하시오. 네, 마지막이 아니고. 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소개했었지만 월남이 평화하는 적화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셨던 우리 이영진 베트남 구국 포럼 회장입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영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염려돼서 모였습니다. 저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에 폐망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 폐망될 때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부들 베트남은 지금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 많으니까 신부들, 불교 스님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계속해서 데모를 하는데 우파에서 베트남을 월남을 지키자고 단 한 사람도 월남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작년부터 태극기가 시작한 때부터 여튼 대한문에 와갖고 개인으로 밤배기 타고 와서 한 3, 4일 그냥 목이 터지다가 토요일날 흔들고는 가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난 3월
제가 그 현장에서 보고는 그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아무리 저래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우리 뉴욕에서 오신 우리 홍종진 회장님, 행주 치마 아주 어병대장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성 홍종진입니다. 저는 61년도에 군인 가가지고 95년에 전역을 하고 9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대통령 투표를 해서 선거를 했다면 분명히 좌파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좀 구속이 되어 있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뭐 공산주의 무슨 뭐 민주주의 이전에 자기 이익에 아주 능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전교조례를 그 불법단체를 합법화시켜준 것은 김영선입니다. 또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것이 김영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젊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지금 개헌되고 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을 하고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98년도에 IMF가 왔는데 IMF보다 더 가혹한 IMF가 좀 오고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고 수입이 없고 하면 얘네들이 공산주의가 과연 전 세계에서 몰락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인 것은 그 불씨를 꺼뜨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영진 베트남 대표가 베트남이 몰락할 것을 끝까지 보았듯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저는 청사진처럼 영화를 보듯이 저는 보입니다. 제 고향은 북한 원산이고 저는 6.25 때 11살 때 피난 나와가지고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라도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그냥 태극기를 어디서 하든 태극기 집회에 100명이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단합 안 됩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단합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끼리라도 자꾸 모여서 우리가 건실하게 정말 진실성을 보인다면 그리고 우리는 장경순 의장님이라는 엄청 대한민국의 보물 장경순 의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월이 가면 핵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지를 버리지 말고 오늘 이 모인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단단하게 뭉쳐서 더 많은 우리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 사병으로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제한군인 회장을 했던 김병관 회장 상당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우리 원로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임이 우리의 각오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늘을 보듯이 자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홍종진 회장님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이영진 회장님,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벤너섭 회장님, 저 네 분이 주축이 됐습니다. 주축이 됐고 또 우리 홍종진 회장님은 상당히 나이가 어리 보이지만 저분이 1940년생입니다. 저 나이에도 3m 되는 태극기를 들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 모습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우선 해외 동포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변호섭 회장님. 지금 국가유공자시고 캐나다에서 호국 단체장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선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활기차게 아까도 애국 정치를 많이 발휘하실 때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장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오신 소련에서 또 독일에서 미주 지역에서 각 대표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은 멀지만은 우선 캐나다를 대표해서 물론 뭐 교민을 위해서 41년 동안 태극기 부대에 앞장서고 또 나아가서는 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참 사회주의니까 어쩌면 캐나다에는 이 적폐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그야말로 되게 좋은 얘기로. 그래서 묻히다 보니까 앞장서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35만 되는 우리 캐나다 교민 앞으로 우리 국가 원로회를 위해서 또한 애국 동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성은 정말 변하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단결되어서 오늘 특히 박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정말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뭉치고 우리가 뭉치다 보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멀리서 오신 홍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걸고서 열심히 특히 캐나다를 책임지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민행의 뜻은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되고 나면은 해외 동포들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를 지금 거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실바니아 주에서 오신 우리 그 정국영 회장님. 이분은 상당히 그 국부적인 존재입니다. 옛날에 6.3 잠깐 설명 좀 그 6.3 세대신데 그때 대학생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건국대학 회장님을 하시면서 그 총연합회 이 회장님을 하시고 미국에 가셨어요. 여기 이제 이 테러를 당하고 좀 몸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태극기 집회는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잠깐 한번 하시죠. 네. 자, 저도 좀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로 48년째 미국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젊은 시절에는 피와 땀과 눈물을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고 6.3 데모 때 민주화 때 감옥에도 갔고 참 한때 박정희 대통령 한때 미움도 받아서 혼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찌감치 미국 가서 조국을 버리고 살아야겠다고 그러다가 나이가 차고 먹으니 내 뼈는 조국에서 물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조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국에 와서 행태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 70대 80대 우리 바로 이 선배들이 정말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 비리에 자기 개인과 자기 조직의 극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관직을 매매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한탄도 하면서 우연히 김병관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할 일 무엇인가 내 육신이 영혼이 맑지 않으니까 여기 뒤에서 임자를 돕겠다 그러고 와서 강경순 의장님을 만나 뵙고 50년 전 생각을 하면서 헌신해야겠다고 했는데 몸이 건강치 못해서 열심히 봉사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가능한 자주 늘 찾아와서 참석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식당이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가 좀 시작하시더라도 몇 분 더 시간을 때우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유동열 박사님, 정말 대단한 국부적인 존재입니다. 또 의장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분인데 오늘 모처럼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께 너무 쉽게 세우니까 제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뉴욕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뉴욕 살다 왔기 때문에 뉴욕 대학하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지금 감사드리고, 또 63데모 하신 분이 여기 또 계시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다니면서 그때 63데모 이거 계획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직을 그냥 모든 조직을 다 포괄하는 조직으로, 우리 다 앞장서는 조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군사 전략을 했던 전략가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계열상으로 총괄 통솔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밑에 행동은 각 우리 예하 조직으로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광화문 집회할 때 거기 우리 생각대로 다 갔어 보세요. 어떻게 이거 그 15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마이크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로 다 나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태극기 운동의 총괄 본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밑에 이제 각 교회든지 단체든지 이런 걸 쭉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계룡시에 가서 이걸 헌팅하고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해서 우리 원로회의가 모든 걸 총괄하게 되면 전국적인 이러한 모임들이 하나하나 아주 짜임새 있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이 짜임새가 없으면 성공 못해요. 제 자랑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 국어연구소 시대 그 레이간 대통령이 나오는데 대소 군사 전략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쪼랑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 수소폭탄 발명한 사람이 그 에드먼 텔러라고 저를 보러 너는 머리가 분석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분석적인 전략을 짜줬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핵무기로 죽일 생각하면 안 된다.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 죽여라. 그래서 9년 만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없이 그냥 막 이러면 산지사방을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꼭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하 조직을 위계에 맞게 다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본부장 강경순, 그 밑에 또 누구,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단체 장로교 누구, 감리교 누구, 이렇게 위계를 딱 정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그 사람이 행사할 때 보고를 올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겠구나, 뭘 또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당신은 가서 문재인 대통령 그 반대를 하고, 당신은 가서 헌법 개헌하는 거 반대를 하고, 당신은 임종석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비판하라 그러면 모든 게 짧게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미국 정부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가의 그 특수
부대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거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세계 강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똘똘 뭉쳐서 해주시고 예. 두 가지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짜시고 난 조직을 위계를 철저하게 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밑으로 명령을 하단하는 식으로 해서 지침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기 보면은 외국에서 50년 사신 분들, 저도 38년인데 국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우리 국가 원로의 해외 분과만큼은 아주 정말 나라 지키는 하나도 정신으로 단단하게 키우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조용호 전 구국포럼 사무총장님이 나와 계신데 육사 30km 졸업하시고 일찍이 유신 사무관으로서 부이사관까지 하시던 아주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소리받은 조용입니다. 우선 이제 이 자리가 해외에서 오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저도 해외를 나가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나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 애국을 하시는 걸 누누이 봐왔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머리 좀 떠오릅니다. 우리 김병환 회장 힘을 합쳐가지고 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두 분만 더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식당에 자리 비었습니까? 네, 이제 이제 우리 들어갈 자리 있나요? 예. 다음은 우리 국가혁신 포럼 대표이신 정연택 대표님께서 귀하게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26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1년 차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회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면은 6m 높이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3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하게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안중근 의사 동상을 조각하게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어서 도와는 드려야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미국 가서 20년 살면서 오로지 유학 가서 저 하나 출세하려고 공부만 했지 나라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세워야겠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동상을 세우는데 여러분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세우는 거 못하잖아요. 나라 땅에 동상 세우는 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라고 하는 그 나라 땅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머리를 써서 전략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후원금도 모으고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 조각가가 얘기했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억이란 돈을 빚내가지고 넣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6일 날 동상 세운 지 3번째 안중근 의사가 순구하신 날 1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 장경순 의장님 공식적으로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뵀지만 다른 모임이나 행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날 오셔서 축사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거기 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입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헌정기념관 며칠 날? 26일 날 어디 장소가?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헌정기념관 안이 아니고 바로 옆에 동상에서 야외에서 바로 합니다. 헌정기념관. 예. 헌정 1시 반에 헌정회관. 국회에 헌정기념관. 헌정기념관. 예예예. 의장님 계시던 데입니다. 그렇지. 놀이터. 그래서 그날 좀 오셔서 축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고 별도로 얘기 좀 합시다. 예예예. 그리고 저 식사 시간이 조금 있다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회비를 내야 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은 참여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회비를 꼭 회비를 받는 모임이 되어달라는 거 그거 부탁하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마지막으로 부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원로의 사무총장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사무차장님이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달사항이 있으면은 전달 좀 하시고. 사실은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는 얘기를 할까 싶었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차장 전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향매라는 그 여인이 혹시 요즘 같았으면 미투 운동이 되지 않을까? 미투!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 우리 응집력 하나됨을 우리는 다 같이 바라면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